안녕하세요. 한국교육평가센터 김진수 센터장입니다. 개학을 하고 벌써 3월 20일이 가까우면서 이제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겠죠. 학기 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적응하냐고 힘들고 부모님들도 아이들 지원해 주냐고 힘들고 모두 힘들었는데 봄의 물결이 희나부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찬란한 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학기 초를 맞이하여 학교마다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한국교육센터도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출제해주고 그 공립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18군데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있어갖고 오늘도 학교 시험이 끝난 데는 OMR 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저희가 성적 처리해서 보내줘야 돼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OMR 카드를 받아보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서 미응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걱정이 됩니다. 모두 안전하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1년 그 수학학습 그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1년 수학학습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그 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그 겨울에 총정리 평가를 봤죠. 총정리 평가와 저희가 1년에 4번 보는 학력평가, 전국 학력평가 중 교과형과 수능형이 있는데 이 점수에 따라서 아이들을 기본형이냐, 실력형이냐, 상위권이냐, 최상위권이냐에 따라서 1년 예습과 복습할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 기준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총정리 평가와 교과형 학력평가에 80점 이하의 학생들은 기본형이다. 그리고 수능형 학력평가에 10점 이하가 기본형 학습이다. 그 다음에 총정리 평가에 교과형 학력평가에 80점에서 90점 사이면 실력형 상위 한 10%에 30%, 그리고 수능형 7, 80점, 70에서 90점은 실력형이다. 그 다음에 상위권 상위 5%에 10%는 수능형 시험을 봤을 때 90점 이상이면 상위권이다.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외부 시험이나 외부 시험의 수학형 시대에 금운동상 전국 단위 그 외부 시험의 수상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많지 않으니까 요거는 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라 하면 수학에 대한 용어, 이것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수학 초등수학 개념사전이라는 것이 제 책이 있어요. 여기에 용어들을 검색해서 지식을 쌓고 이해를 하고 읽기 자료를 통해서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수학 동화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좀 한번 흐름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수학 동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수학 동화는 유아나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수학습에 그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한 언어적인 발달과 그 같이 해서 수학 동화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읽어보는 것들이 수학 배경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 A단계나 B단계나 C단계를 공부할 때 상당히 아이들한테 준비된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교양 도서는 주로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로서 좀 중상위권 아이들이 읽으면 그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책들. 오늘은 이런 그 내용들도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아이에 따라서 기본형 학습, 실력형 학습, 상위권 학습, 최상위권 학습들의 적당한 교재와 시기, 월별로 어떻게 끊어가서 지도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도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달에 이런 그 배경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1월, 2월 달에는 기본형 아이들 경우에는 다음 학년 A 과정만 2달 정도 1학기에서 2학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 2학기를 같이 하자는 거죠. 방학 때. 제가 오늘 내용하는 것은 다 1, 2학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현 학년 B단계를 1, 2학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현행 학년의 C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전학년, 예를 들면 4학년이다. 그러면 현 학년의 4학년 B단계를 하면서 전전학년이라면 2학년의 D단계 정도에 되는 문제를 이때 후행으로 완성하자는 거죠. 그래야 이 C단계로 나가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전학년의 D단계를 공부 3, 4월 달에 했으면 5, 6월 달에는 전전학년의 2단계 2학년의 최상위 문제, 최상위권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는 거죠. 물론 아이에 따라서는 전학년의 C단계 전전학년이 아니라 전학년으로 가도 되는데 보수적으로 가자는 거죠. 아이들에게 한 학기는 한 번만 있고 실패할 너무나 높은 난이도를 주어줘서 두려움이나 수학에 대한 공포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전전학년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실력형 상위 한 10%에서 30% 되는 아이들은 겨울방학 1, 2월 달에 다음 학년 A 난이도와 B 난이도를 하자. 그리고 현 학년에 3, 4월 달엔 C 단계로 넘어가자. 이것도 1, 2학기를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현 학년의 C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전 학년의 2단계를 이때 복습을 하자. 후행으로.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C 단계를 해서 완성이 됐다고 보면 D단계로 넘어가자. 그 다음 전전학년에 2단계를 했으면 요거는 이제 전학년에 2단계로 넘어가 보자. 요 정도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2달씩 끊어서 이렇게 높여보는 거. 그래서 수학에 대한 성취감, 난이도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상위권 5%, 10% 아이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다음 학년 난이도 A, B, C, C의 하부분까지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3, 4월 달에는 현 학년의 C 단계를 완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그 전학년, 이건 현 학년이 아니고 전학년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전. 전 단계 도전이고 현 학년 D를 완성하는 거죠. 5, 6월 달에는 이런 과정으로 최상위권 아이들은 다음 학년에 CD 단계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두세 개 학년 교양 지식을 쌓고 현 학년에 2단계를 하고 5, 6월 달엔 두세 개 학년에 난이도 A를 시작하는 거. 현 학년에
단계를 2달에 걸쳐서, 4달에 걸쳐서 완성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이게 표준형이 아니고 각자 다른 겁니다. 아이들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런 그 수학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수학에 대한 용어나 수학 교양도서나 수학 동화를 읽어서 좀 기초 체력을 길러줘야 된다. 학습적 준비, 그리고 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5, 6월 달을 보냈어요. 1학기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7, 8월 달 7, 8월 때 기본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 학년의 D 단계를 하면서 전학년의 C 단계를 하는 거죠. 전학년의 C 단계를 하는 이유는 D 단계 학습에 현 학년 D를 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공부라든가 다음 학년 준비, 전학년 복습을 하고, 또 11월, 12월 달에도 이런 기초 체력을 길러주기 위한 거와 현재 다음 학년, 현 학년 D를 하고, 그렇게 이게 2달씩 끊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1, 2월 달에는 한 겨울방학이고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하루에 2-3문항씩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서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한 경험을 좀 쌓아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실력형 아이들은 현 학년의 D와 전학년 E를 하면서 9월, 10월, 11월, 12월은 전반적으로 이런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공부를 같이 하는 요 내용이 제가 제안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두 이렇게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공부들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수학적 학습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준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는 각자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면 7, 8월 달에 해보니 현 학년의 D단계가 학습적으로 D단계를 풀 때는 40% 정도를 처음 풀고, 그 다음에 60%죠. 10문제 중에 4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6문제 중에 한 2-3개만 완성을 해도 성공하는 학습입니다. D단계는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처음 풀려서 한 40%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린 10문제 중에 6문제 틀린 거를 다시 풀어서 한 2-3문제만 풀어도 이건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10개 중에 2-3문제만 풀고, 그 다음에 8문제에서 7문제를 두 번째 풀었을 때 틀린 것 중에 또 한 2-3개 풀면 이거는 완성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보게 하는 것,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한 경험을 쌓아보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수학학습의 출발은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 용어, 이런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것들이 수학을 좀 잘할 수 있는, 학습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료를 제안해 봤고, 추후에 맨 뒷장에 강의 끝날 때 다시 시트를 좀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에서는 요 기초 지식만 가지고 보고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학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느냐, 요것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머님들, 수학 배경 지식이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입니다.